광고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은 매혹이다라는 걸 이번에 또 이야기합니다. 매혹이다. 여기부터는 조금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매혹이다. 한번 광고를 볼까요, 먼저? It's time to step it up.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예술적 스테이크.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네, 이 광고를 보면 뭔가 우리한테 지금 단순히 이 그 음식을 광고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하나 모티브가 주어져요. 소재가 주어집니다. 그 소재가 여기서 탭댄스가 되는 거죠. 물론 주 소재는 우리 곡이죠. 음식이 나오는데 그 친구 분명히 주인공이에요. 그 친구가 이야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탭댄스가 나왔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기 광고인데 아니면 어떤 식사 광고인데 음식 광고인데 탭댄스가 나와. 그럼 이미 그것 자체부터가 아이디어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차 편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기 나오고 댄스 나오고 고기 나오고 댄스, 이런 교차 편집을 통해서 아주 긴박하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도 주장하는 어떤 예술적, 그리고 사람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아까 그 예술이었죠. 원래는 탭댄스의 예술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음식에까지 전이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 아웃백의 스테이크하우스 이 부분에 빠져들어야만 되는 그런 강요를 받고 있어요. 다행히 만약에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서 이 광고가 주장하는, 이 광고가 설치해 놓은 덫에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빠져들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참 또다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갭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잠깐만 몇 가지를 보면요. 그래서 처음에 단도직입적으로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탭댄스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 생고기가 나오면서 이 고기가 잘려지고 가공되고 그러면서 댄스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편집을 교차 편집이라고 그래요. 어떤 크로스 편집이라고 하는데 A와 B의 상황이 계속 가는 거예요. 교차되면서 댄스라는 축과 음식이 만들어지는 축이 계속 가고 있어요. 교차 편집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주 그 눈을 못 떼게 하는 긴박감과 다이나믹한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으면서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촬영까지 멋있게 하면서 탭댄스를 가고 있습니다. 탭댄스의 아주 어떤 매력 부분을 다 보여줍니다.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예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그 빠져들면 짜잔 우리 것에 빠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전개 방식을 통해서 광고는 계속 우리 눈을 사로잡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 매력적이야 라고 속에 어떤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면 진짜 이거는 사람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혹이에요. 매혹.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매혹이다라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도 잠깐 읽어보면요. 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종교의 세계로 빠져드는가? 이유 없이 돈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카지노에 가는가?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없음을 알면서도 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가? 당장 죽거나 다치지 않을 텐데도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절대로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배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감정을 갖고 살잖아요. 감정. 계속 볼게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성적으로만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쉽게 계량화되지 않는 마음의 힘에 이끌려 사람들은 이성으로 똘똘 뭉쳐 합당한 이유가 없는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보이지 않는 한마디 말에 의해 의외로 쉽게 넘어간다. 그것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관심이 있거나 재밌어하는 스토리를 적절하게 잘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하고 스스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잘 짜이고 잘 전달된 스토리는 매혹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 하나를 광고하더라도 좋은 이야기와 결합하면, 좋은 소재와 결합해서 내가 잘 짜여지게 스토리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굳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비싸다, 싸다, 뭐 또 때로는 맛없다, 심지어 저는 가서 맛은 있는 걸로 그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막 중독돼서 자주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이겠죠. 가면 다 맛있긴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인 사고로 늘 여기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짜여진 스토리를 자꾸 주입한다면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이끌림을 당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오늘 어디 갈까 할 때 우선순위에 속할 것이다. 그런 매혹까지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엇가? 스토리가요. 곧 아이디어가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텔링은 매혹이다를 넘어갑니다. 이 20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Open the window. 말로 컨트롤하거나 나쁜 공기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더 많은 걸 시켜보세요. Play Interactive K5. 네, 이 광고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리고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또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또 광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어떤 감성도 전달하지만 어떤 팩트를 전달해요. 팩트를.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더욱더 사고 싶게 만들고 나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지 않더라도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걸 알게 해줘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뉴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거 자체가 뉴스가 돼요. 못 들었던 것, 몰랐던 것.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알고 싶은 것이 많다. 그래서 시시각각 계속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관심을 집중한다. 보지 않으려 하는 광고와는 달리 뉴스는 찾아내어 보려 하고 들으려 한다. 그래서 잘된 스토리텔링은 뉴스와 닮았다. 런던 거리를 걷던 한 남성이 앞서 걸어오는 여성의 따귀를 느닷없이 때리고 지나간다. 만나는 다른 여성도 때린다. 그의 행동은 계속된다. 황당해하는 여성들. 그 화면에 성우의 목소리가 흐른다. 지금 영국 여성들 10명 중 4명이 이유 없이 폭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담긴 스토리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듯 광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잘된 스토리텔링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늘은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나지?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내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런 면에서 스토리텔링은 뉴스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남겨져 있듯이 광고가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의 때로는 뉴스가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을 계몽시켜주고 새로운 나의 삶을 지도해 줍니다. 나쁜 공기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공지능 이런 게 없었을 때 힘들게 운전해야 했죠. 근데 지금 100% 자율주행은 아닙니다만 당신의 뜻대로 졸음운전도 방지해주고 더 때로는 많은 걸 시켜보세요. 네, 그래서 Play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뉴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퀴즈다. 뭐 이야기를 이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뭔가 좀 숨겨놓고 하나하나 풀어가주는 그런 느낌도 주는 이야기. 재밌지 않나요? 처음부터 답을 다 줘가지고 전제를 해놓고 그냥 풀어줘. 그럼 느슨해지죠. 근데 뭔가 막 숨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맞춰야 돼. 그리고 나를 생각하게 해. 이런 것 자체의 구성을 잘하면 하나의 광고도 좀 퀴즈 같은, 내가 퀴즈를 풀어보는 것 같은 이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Hey bro, 누구야? Wonderful beautiful 쌍꺼풀 후광이 성광이 장광이 세탑의 마음을 뺏겼네 뭘 뺏겼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능이 아주 많던데 저희가 알려줄까요? 아리야? 장광이 누구야? 1세대 원리 어댑터입니다. SK Broadband. 이런 광고가 하나 나오면 이제 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요. 처음에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내가 가졌던 궁금증,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뭐 퀴즈식으로 풀어가는 광고도 있어요. 머리 바카스 광고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아빠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쫙 지나갔잖아요. 불과 2초, 3초 후에 나타난 것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등 태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올 때는 잘 몰라요. 왜 어깨가 무거운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점점 그 어깨가 무거운 거를 풀어서 해답을 보여주죠. 아, 우리 아빠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있었지.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런 구성 방식도 퀴즈라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궁금증을 만들어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방식도 뭐 나름대로 어떤 퀴즈라는 단어를 통해서 스토리가 가진 힘이다라는 쪽을, 또는 중요하다라는 쪽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퀴즈를 출제할 때는 답을 잘 숨겨야 한다. 답이 지나치게 쉬우면 답을 맞췄다는 성취감을 얻는 동시에 시시하다는 느낌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이 금방 실증을 낸다. 그래서 출제자는 금세 들키지 않는 빙글빙글 돌리면서 답을 감추는 노력을 한다. 스무고개는 더하다. 되도록 끝부분에 답을 알려주려고 한다. 광고에서는 스토리텔링 한 가지다. 광고 아이디어를 내는 크리에이터들은 퀴즈쇼의 출제자와 같다. 처음에 참가자의 관심을 최고조로 높여놓고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다가 마지막에 예기치 않았던 답으로 유도한다. 그런 식으로 강력한 인상을 주어 잊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답을 맞춰도 좋다. 그러면 참가자는 출제자를 이겼다는 기쁨에 그것을 기억한다. 맞추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답을 찾으려고 게임 속에 들어온 순간 이미 관심을 보인 것이므로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참가자가 느끼는 쾌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광고의 크리에이터다. 광고의 스토리텔링은 그 속에 빠져들어 적극적으로 답을 찾게 하는 퀴즈와 같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광고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게 하는 광고도 있는가 하면, 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지 바로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감정이입을 시켜서 스스로 풀어내게 해서 그 쾌감을 즐기게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큰, 아주 궁하는 것이 더 새겨져서 내 브랜드를, 내 상품을 더 잊혀지지 않게 가는 방식, 이런 원리 자체가 퀴즈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짤 때, 이야기를 꾸밀 때 너무나 내가 다 먹여서 상대방을 주는 것보다는 살짝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궁금증을 조성하는 것, 네, 이런 것은 재미난 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도의 두뇌를 가진 인간만이, 고도의 사고체계를 가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 볼까요? 스토리텔링은 압축 기술이다. 압축. 요즘은 압축이란 말을 많이 쓰죠. 압축. 그래서 파일 보낼 때도 파일 그러니까 JPG 사진 100개를 압축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자, 압축이다. 한번 광고를 볼까요?
이 광고를 여러분 한번 봤죠. 물론 광고가 뭐 좀 드라마 같이 길게 구성은 됐습니다만 이걸 짧게 뭐 이렇게 편집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광고 한 편으로 인해서 이 차의 특징과 벤츠가 추구하는 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실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광고 제작을 하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무서워. 혹시 뭐 실패는 안 했을까? 중간에 엔진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잘못되면 정말 사람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도 감행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뭐 CG가 혹시라도 들어가 있겠냐마는 저런 걸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역풍을 맞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한 대를 위해서 앞에부터 2분이 넘는 동안에 SLS AMG라는 모델, 이거 하나를 위해서 쏟는 정성이 대단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풀어간 이야기가 너무나 지금 진지하고 아주 도전적입니다. 제 시간에 볼보 트럭 광고도 봤고, 그러나 이건 또 다르잖아요. 아까 터널을 어떻게 운전했습니까, 얘가? 뭐 360도 돌잖아요. 저 천정까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옆으로 싹 돌면서 벽을 타고 가잖아요. 벽을 타고. 자동차가 벽을 타고 간다?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죠. 바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워낙 빠르고 도로 접지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 힘의 배분, 역학적으로 완벽한 자동차는 어떤 길을 가도 절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한 편의 광고로 벤츠의 이 기술은 다 표현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멋지게 또 거울 윙이 쫙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 기능적으로도. 왜 우리가 저런 거 가끔 로망으로 생각해 본 우리 학생 없을까요? 자동차가 타고 가는데 문이 위로 쫙 열려. 멋있잖아요. 근데 저거 좁은 주차장이나 천정이 낮은 곳에는 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는 못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문이 이렇게 가다 걸려가지고 사람이 못 나와요. 참 낭패죠. 그러나 얼마나 저 넓은 땅에서 사는 민족들은 저런 거나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중간 과정 중에서 뭐 다 보긴 좀 그렇고, 여기 마지막에 처음에 뭡니까? 설계되고 이 경납고에서 마치 엄청난 설계로 엔진 점검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트럭에 실려가죠. 이럴 때 장면은 꼭 이렇게 왠지 막 깊은 숲속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높은 다리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차를 싣고 갑니다.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이런 험로로 갈 것이다. 그런 걸 미리 암시라도 하듯이 트럭이 나옵니다. 트럭이 쫙 열리면서 자동차가 탁 주인공이 등장하죠. 주인공은 원래 뭐 판을 깔아놓고 등장하는 거죠. 쫙 나오죠. 엠블렘과 함께. 그래서 모든 점검을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출발하죠. 거창하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컴퓨터 점검 다 끝납니다.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만인을 대비해서 소방관 보이니까 더 살벌해져요. 마치 그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화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마지막 최후 점검. 음악이 멎고 사람이 탑니다. 목숨 걸고 타겠죠. 영화 같아요. 긴장감이 흐르고 앵글은 점점 로우 앵글로 변하고 극도의 클로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이 긴장의 순간 자동차는 곧 달려갈 겁니다. 헤드기어를 썼어요. 마치 스포츠카처럼 시동을 겁니다. 거는 것도 세련됐죠. 소방관이 지나가고 클로즈업 되면서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잠깐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앵글의 어떤 틸트, 붐업, 붐라이트, 붐다운, 자동차 출발했습니다. 하이 앵글, 로우 앵글, 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짧게 보여줄 겁니다. 360도 돌았습니다. 천정에도 매달려 갔습니다. 요 보여진 순간은 불과 몇 초입니까?
자동차가 간 순간은 20초 이내예요. 우리 결정적인 건 5초 정도예요. 5초. 10초 정도? 예, 길게 보면. 마지막에 문을 쫙 열고는 승자가 나타나듯이 쫙 열립니다. V자 표시 한번 해주고 그런 센스가 있어야죠. 저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냥 웃고만 나오긴 좀 섭섭하죠. 그리고 보여지는 앵글이 어떻습니까? 험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리 강과 산이 보이고 꾸불꾸불한 길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기술,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압축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광고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이미 다 이거 완성판을 주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지금 상상력이 덜 가는데, 이걸 제가 지우고, 이 판을 지우고 까만 배경을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벤츠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SLS의 엄청난 속도와 도로 접지력, 그리고 어떤 파워의 배분, 안정성, 어떤 도로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바닷속을 갈까요? 바다 위를 갈까요? 그건 너무 허구적이죠. 그럼 하늘 위를 날까요? 사브처럼 비행기를 같이 등장시킬까요? 그건 사브가 먼저 점령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냥 판판한 도로만 생각할까요? 그냥 차라리 오프로드? 이건 오프로딩이 아니니까 그것도 현실성이 떨어져요. 바로 터널을 생각한 겁니다. 터널인데 터널에 붙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을 골라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런 앵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생각한 거고.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압축 기술이다. 이 한 편으로, 이 하나의 이야기로 내가 이 제품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하나로 나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 이번 시간의 실습 과제, 이 하나로 나의 이 콘텐츠력을, 나의 창의력 보여줄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엄청나게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 교재를 또 제가 읽어볼게요.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방송 광고에도 60초짜리가 있었다. 광고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천국이다. 스토리를 풀어갈 때 드라마의 구성 방식대로 서서히 구축하다가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거기서 한번 크게 꺾여 결말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광고의 초반에 시간을 짜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가며 드라마를 세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극장용 60초 광고는 감동적이다. TV와 비교도 되지 않는 커다란 화면과 웅장한 음향이 뒷받침해 주므로 상영될 때 관객에게 다가가는 정서적 효과가 훨씬 크다. TV에 방송되는 광고는 30초짜리가 기본 길이다. 방송 시간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20초, 15초로도 편집한다. 60초만은 못하지만 30초만 해도 기승전결을 갖춘 웬만한 플롯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매체 사정에 따라 45초짜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30초짜리를 15초짜리 광고 2편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TV의 방송 광고주는 늘어나는데 광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TV에 방송되는 전체 방송 광고 시간은 TV의 전체 방송 시간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 진행하다가요. 정말 길면은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담는데 짧으면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압축하고 짧게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다 전달해야 된다라는 어떤 숙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벤츠 광고는 제가 2분 넘게 보여줬지만 저것도 압축하면 한 1부 되고요. 30초짜리도 얼마든지. 다만 이런 한 극에, 짧은 극에 벤츠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아주 상상력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방에 담았다. 즉 압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를 압축하는 힘,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짧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허무하게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꼭 길어야만 만사가 다 설명되고 이것만이 원래 길인데 나는 공간이 없어서 못해,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얘기가 좀 담겨져 있는데 읽어볼게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순기능이 있다. 어차피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복잡한 스토리는 배제하고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나 키워드만
키워드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동서양 광고계의 많은 선배들의 조언대로 단순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적어도 광고 속의 스토리가 모호하여 혼란을 줄 수는 있어도 스토리가 많거나 복잡해서 이해와 기억이 어려운 일은 적다. 영상을 통해 그 어느 커뮤니케이션 형태보다 압축 기술이 뛰어난 것이 방송 광고에서의 스토리텔링이다. 적절한지 아닌지 고민이 되면 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이 스토리텔링 압축 기술까지 해서 지금 제가 8가지를 얘기했어요. 수업에서 8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제 제가 8가지를 설명한 것을 제목만 되짚어 본다면요. 자,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광고에서 스토리는 곧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가 이야기라면 스토리텔링은 플롯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짜임새 있는 구성, 이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혹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브랜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토리텔링은 뉴스다라고도 했고요. 스토리텔링은 퀴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압축 기술이다라고 8가지 얘기한 거예요. 아이디어, 스토리텔링은 플롯이다, 브랜딩이다, 프레젠테이션이다, 매혹이다, 뉴스다, 퀴즈다, 압축 기술이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하는 방식도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내 가슴속에 완전히 체득이 됐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지도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예, 여기까지는 다 해야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꺼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광고와 스토리텔링은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치는데 앞으로 1시간 정도는 더 할애해서 제가 이런 차원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법을 또는 이런 광고 아이디어 유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계속 체득하셔야 우리 어떤 내 몸에 아이디어 발상 엔진을 다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할 말이 좀 남아있네요. 자, 그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기까지라도 여러분이 정리를 잘하면 이제는 아이디어 발상 능력이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남은 주 동안에도 저는 여러 어떤 수업 내용을 담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은 이해하셔서 저는 아이디어맨이 되길 바라는 거죠. 전략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전략을 잘 짜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지나치게 해도 말이 반복되네요. 지나치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런 기분을 가지고 다음에 1시간만 여러분 더 할애를 해주면 제가 아이디어 내는 방법 중에서 넓은 힘의 스토리텔링,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해서 완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